취업 관련 뉴스를 이렇게 진행하고 저희들이 살펴보다 보면 참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시원하게 돌직구를 날려주면서 또 가려운 것도 긁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정경호의 취업 돌직구 시간입니다. 네, 답답한 취업 직장 시원하게 직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조언도 해주시는 분입니다.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정경호 대표님만 보면 참 이렇게 든든하고 뭔가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직원을 해주시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오늘 돌직구 커브는 필요 없습니다. 돌직구만 좀 던져주시고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우선 뭐 뚱딴지 같지만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73만 8천 명. 이거 어떤 숫자일까요? 그냥 딱 생각하셨을 때 73만 8천 명. 너무 많은데요? 네, 우리 국군 수? 국군수 그렇죠. 국군이 70만 대군이니까.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아마 60만보다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전 딱 그게 70만 대군이 생각나요. 그렇죠. 70만.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라는 건데 그렇죠. 감이 안 와요. 저는 뭔가요? 이 숫자는 이제 워킹던트라고 하죠. 일하면서 이제 학습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의 이제 규모인데 이것이 2004년도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 이상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 워킹던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면서 문제점이라든가 해결하는 없겠는지 한번 좀 고민 나눠봤으면 합니다. 워킹던트 홍선희 씨 처음 들어보시죠? 워킹던트, 저도 그래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맞습니다. 스튜던트는 들어봤어도. 그러니까 합성어겠죠. 그러니까요. 네, 73만 8천 명, 10년 새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한 수치인데 요즘 일학습 병행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워킹던트는 좀 이 의미와 다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일학생 병행제는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명칭 자체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오히려 일이 더 우선시 돼서 사회 경력을 좀 중심으로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학습 병행제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하고 오히려 이제 토요일 날 그래서 학습에 대한 부분보다는 경력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시되고 있고 실제로 또 학비도 무료가 되고 또 거기다 월급까지 나옵니다. 정부에서 이제 개인당 40만 원씩 지원해주기 때문에 일학습 병행제하고는 완전히 워킹던트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고 워킹던트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냥 알바 학생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좀 점점 늘어나는 것들이 좀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임금 구조라든가 거기에 인권의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냥 뭐 용돈 받으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생활을 했지만 고생하시는 부모님 보기에 참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학비 벌려는 착한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 가계부채도 또 심하잖아요.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일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워킹던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 현실이 뭐 딱히 좋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좋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등록금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고 또 이제 학원비 또 더더군다나 취업 준비를 하려면 개인당 뭐 이렇게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금액에서 100에서 150 정도 1인당.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학원비를 통해서 취업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대출금 받아놓은 데다가 학원비까지 이게 감당을 하다 보니까 어제 뉴스인가요?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그 졸업생 중에 40%가 월 150만 원이 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갚지 않아도 되는 이게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근데 그 40%가 현재 갚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비단 예견되는 것들은 굉장히 저임금 구조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이제 단기적인 필요 인력을 수급하고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경력으로 이렇게 취급하기도 좀 쉽지 않은 이런 어떤 패턴들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킹던트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는 하지만 일학습 병행제와는 굉장히 개념이 다른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뭐 그런 일을 하는 학생들을 말하는데 사실 요즘 기업에서 직무 능력, 뭐 경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나중에 도움만 된다면 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가 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수치라는 게 통계치가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50, 60% 이상 그러니까 워킹던트 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으로 업종을 보면 대표적인 게 서비스직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편의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두 번째가 이제 외식업. 그러니까 뭐 식당에서 이제 알바를 하는 것들이고 세 번째가
우리 시청말로 해서 노가다라고 하죠. 이제 노무업, 이제 건설 노무업. 근데 이 세 가지 거의 대부분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기 개발이라는 부분에서 자기 전공을 살리고 직무 전공을 살려서 갈 수 있다면 워낙 좋은데 이 자기 개발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워킹노트가 이게 양산이 되는 게 이 경기 불황으로 단순히 생계에 대한 부분과 그런 어떤 그 정말 금전적인 부분의 해결 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그 알바를 구할 때 또 이제 딱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직무랑 딱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뭐 찾을 때 보면 또 없더라고요. 또 안 찾을 때 뭐가 막 나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근무 조건이나마 좀 좋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말이죠. 아르바이트 일이 좀 더 험하고 좀 힘들어서 또 그것도 문제죠. 또 쉬운 알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희가 주제를 한번 다뤘었지만 열정페이. 네.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거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너의 열정을 하면 우리가 경력을 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유, 좀 완전히 뭐 노동착취죠. 임금착취. 예.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평균 그 워킹노트 평균 임금이 2014년도 기준에 했을 때 94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청년들의 임금의 어떤 180만 원으로 봤을 때 거의 반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워킹은. 그러니까 알바라고 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성이나 근로 조건이나 그러니까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어떤 그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아이고 참.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네. 워낙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저임금으로라도 뭐 인턴 자리라도 있으면 열정페이라도 어쨌든 기꺼이 가서 경력을 좀 쌓아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그런 일자리도 찾기 힘들다는 게 또 첩첩산중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네. 좀 지속되게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 이상. 왜냐하면 이제 업무에 대한 생산성이 이제 계속 보양될 수 있고 경력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워킹노트 입장에서는 또 방학 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공부할 때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요구 자체에서 보게 되면 워킹노트의 어떤 지원 사항들을 보게 되면 근무 기간이라든가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이렇게 적는다기보다는 네. 무관하다. 그래서 청년들과 이 고용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워킹노트에 대한 현실들은 계속해서 열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워킹던트 이름 바꾸십시오. 알바던트로. 그러니까요. 듣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바던트들이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 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뭐 SNS라든가 빅데이터죠. 뭐 그런 네. 것들을 활용해서 봤을 때 굉장히 예.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포털 SNS에서 올라온 알바 뭐 관련된 이제 관련 단어들을 137만 단어를 검색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네네. 가장 많은 단어가 예. 도우미였습니다. 도우미. 그다음에 여성 알바, 네. 그다음에 유용 알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라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죠. 네. 우리 뭐 도우미 하면 솔직히 뭐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자꾸 우리가 이제 거론을 네. 깊게 못 하겠습니다만 이 네. 도우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지상보다는 좀 지하 쪽에 많이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그러니까 인권이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그 전반적인 노동시장, 근로시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워킹던트를 한 발짝만 좀 더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땐 심각성이 여기에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쉽게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열악하게 그런 부분에서 저임금 구조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단시간 내에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무엇이겠는가. 뭐 고급 과외, 고액 과외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창구는 굉장히 좀 그렇죠. 제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성 알바들 그러니까 여성 학생들이 워킹노트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지금 취약한 네.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교육부라든가 정부에서도 좀 제도적인 부분들,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워킹노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이게 도움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돕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네.
네. 이게 사실 뭐 저 행사나 이럴 때 이제 뭐 시상식 같은 거 도와주는 분들도 일종의 도우미고 행사 도우미가 가장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건데 이게 좀 너무 다른 쪽으로 가서 돕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다른 쪽으로 돕고 있죠. 그래서 기능 나쁘게 나쁜 이미지가 이 말이 있는 것 세우기 되는 같습니다. 경우가 많아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워킹 던트든 근데 알바 던트든 일단 졸업을 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바르게 또 찾아갈 수 있으면 그것도 긍정적인 일일 텐데 이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쯤이었죠.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로 정식 직업을 찾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계속해서 영위에 나간 젊은이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 용어도 있었잖아요. 그래요. 네. 이런 얘기 들렸었는데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불안감도 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규직은 계속해서 채용 구조가 줄어들고 있고, 근데 그렇죠. 이 부분들은 좀 노령인구,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더불어서 임금 피크제, 이 노동시장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력직들을 계속 선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신입사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이 점점 줄어드니까 알바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전에 우리가 다뤘던 졸업유예제까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워킹던트는 점점 양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궁극적인 게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들에 대해 또 저임금 구조를 또 계속 양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20분 갖고 되겠습니까? 거의 100분 토론해야 되는 것이고 300분 토론해야 되는데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고용에 대한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거 이제 정말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겠죠? 예,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경제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경쟁은 지금 고용이 사실 그러니까 성장이 거의 멈추는 상태거든요. 거의 뭐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성장 없는 고용을 이제 고민해야 될 때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 있는 고용이 아니라 이제 성장이 없는 상태를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고용 구조를 어떻게 늘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성세대들을 뭐 기성세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40, 50대 베이비 부머 그리고 은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은퇴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규직에 대한 신입 직원들의 고용 창구는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전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고통 분담에 대한 차원도 그렇고 기업 측도 그렇고 정부 측에서도 뭔가에 대한 특단의 대안들이 나와주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를 포기하게 만들죠, 젊은 친구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3포 시대. 3포는 옛날에 지나갔고, 이제 5포, 7포, 이제 100포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이제 그 미생의 어떤 장글에 보면은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내라고, 요번에는 약간 변화구를 주셔도 됩니다. 예, 약간 변화구를 좀, 유두리 있게 좀 해주시죠. 유두리 있게. 좋아. 예, 네. 네, 찍고 말고. 아, 그럴까요? 네. 또 짚고 나올 것 같은데. 미생에 대한 워낙 이제 뭐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장이 그 미생의 이제 그 장그래라는 친구를 어떻게든지 정규직으로 이렇게 좀 하려다 보니까 고졸에다가 뭐 막 여러 가지 스펙으로 한. 근데 아주 결정적인 대사가 있었어요. 무책임한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저는 거기서 정말 중요한 대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위로가 필요하죠. 뭐 저는 그 교수님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청춘들을 위로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네. 사실은 무책임한 위로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사회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면 사실상 이제 빚더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용불량자의 양산이 되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회 진출이 이제 불가해지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자포자기 시대로 가는 겁니다. 결혼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 결혼이 안 되면 당연히 아이 출산이 안 돼요. 아이 출산이 안 된다면 인구에 대한 부분에서 인구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문제라든가 알바던트 청년의 어떤 워킹던트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부분의 문제로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아주 구조적인 문제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책임한 위로가 정말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정말 와닿는 대사였습니다. 그러면 좀 책임을 지려면 여기서 어떤 책임감, 어떤 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워킹던트도 있고 비정규직 양산이 되고 또 인턴 제도를 통해서 또 열정페이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계속해서 이제 청년 구직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저는 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일자리 사다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 사다리 제도라는
취업이라는 게 기본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그 능력들에 대한 부분이 되면 알바던트가 아니라 청년 그 어떤 워킹던트가 아니라 이제 비견주직에서 계약직에 대한 부분에서 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서가 됐든 기본적으로 어떤 계속해서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래서 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들이 시스템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장그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한 성과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단지 하나 스펙이 떨어졌다는 거죠. 대학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능력 위주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볼게요. 토익 만점 받으면 뭐합니까? 나와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일자리 사다리 제도 그래서 능력 위주의 어떤 채용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인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고 사회적 사다리가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정규직 어떤 대기업 일자리를 얻는 게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데 비정규직이 좀 정규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근무하다가 대기업을 근무하는 세상 올까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로테이션으로 하면 안 돼요? 대기업 있다가 중소기업 가고 중소기업 대기업 좀 가고. 근데 지금은 원하도 원치 않듯 많은 학생들이 또 대기업 중심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근무를 잘하고 있는데 낮에 점심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낮에 자기소개서 이력서 써가지고 다시 대기업을 내는 거죠. 중소기업 취업했는데 낮에 이렇게 해서 이 이탈이 심각한 게 대기업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지금 뭐 1년차 신입 직원들의 평균 그 근속이 30%가 그러니까 거의 퇴사율이 30%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너무 대기업 중심 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좀 평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정말 씁쓸해지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을 한 번쯤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점심을 싶습니다. 안 먹는데요. 그러게요. 이직을 하기 위해서. 홍선희 씨가 점심 때 안 보이던데. 아닙니다, 저는. 자, 마지막 조언 부탁드릴게요. 글쎄 약간 뭐 무책임한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저는 청년 구직자분들한테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메르스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 사고, 긍정적 심리를 가져주시고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구직이, 청년 취업 시장이 굳게 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같이 굳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가기 위해서는 좀 냉정하고 냉철한 부분에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보다는 정말 대책 있는 책임지는 자세 이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들 정말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저희 취업정보센터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NF고릴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정보센터 마치기 전에 중요한 또 유용한 행사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콘서트 취업의 전설 얘들아 출근하자 행사가 열립니다. 6월 19일 오후 3시인데요.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CJ 현직자 및 인사 담당자 채용 설명회도 열리고요. 또 열려라 성공 취업, 잡다구리 공개 방송 같은 이 재미있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가시면 취업의 전설 카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메일 접수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주소로도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무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셔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